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차이나진 풍경 167번째는 중국판 오징어 게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까 편입니다. 공동부유론과 중국식 현대화의 함정에 빠진 시노믹스 리스크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10월 1일이 아시다시피 건국기념일 즉 국경절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추석인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간 황금 연휴를 보냈는데요. 매번 명절이나 국경절과 같은 황금 연휴가 되면 중국에서는 어딜 가나 말 그대로 사람으로 가득한 인산인해 풍경이 벌어집니다. 국경의 만리장성에도 엄청난 사람이 몰리면서 겨우 2걸음을 걷는데 3분이 걸렸다는 중국 네티즌의 하소연도 있을 정도인데요. 중국에서 아마 사셨던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북경에서 지낼 때 황금 연휴 기간에 만리장성과 자금성 그리고 이화원 등의 관광지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발 디딜 틈도 없다는 표현을 바로 실감할 정도로 뒤에서 밀려서 그냥 자동으로 앞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아주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 납니다. 화면에서 계속 보고 계시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이내 사람에 질려버릴 정도로 정말 끔찍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8일 동안의 황금 연휴 동안 중국의 14억 인구가 거의 다 집 밖으로 나와서 주변 관광지를 찾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대표적인 중국의 관광지에는 이렇게 어딜 가나 인산인해로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사람에 치이고 질린다는 표현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상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그냥 어딜 가도 사람이고 어딜 가도 무조건 기다려야 하고 자유롭고 한가한 여행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요, 중국 땅이 넓기는 하지만 아직도 중국에는 갈만한 관광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황금 연휴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곳에만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결국 갈만한 관광지는 모두 인산인해로 사람에 치이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골고루 어느 정도 붐비는 수준으로 여행할 만한 곳이 너무 부족하고 아직도 새로운 관광지 개발이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우리의 문화관광부에 해당하는 중국 문화여유부는 국경절 8일간의 연휴 동안 중국 국내 여행객이 연인원 8억 9,600만 명에 달할 걸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작년보다 약 86%가 증가한 것이고 관광 매출도 작년보다 138% 증가한 7,825억 위안, 약 147조 4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통운수부는 황금 연휴 8일간 지역 이동량은 약 20억 5천만 명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번 국경절 연휴를 통해 중국 내수 소비가 되살아나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중국 경제를 관장하는 국가발전기획위원회에서는 여러 관광지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일종의 패키지, 공동입장권 발매라든지 야간 관광 활성화라든지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개최 등의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홍콩에서는 5년 만에 국경절 불꽃놀이가 부활했고요. 이 불꽃놀이를 보기에 약 43만 명의 인표가 몰렸다고 합니다. 2019년 우산혁명 시위 파동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에 급급했던 홍콩은 오랜만에 활기를 띄웠는데요. 10월 1일 국경절 북경의 천안문 오성기 개양식에는 30만 2천 명이 모였다고 중공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도 없는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30만 2천 명이라고 정확하게 집계를 했는지 이 역시 통계 조작이라는 중국 네티즌들의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오성기 개양식을 하지만 유독 올해 30만 2천 명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중국 수립을 선포할 때 30만 명이 모였다는 것과 비교되도록 의도적으로 30만 2천 명이라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중국의 내부 경제 상황이나 사회 혼란이 사실상 이렇게 포장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통계 숫자를 굳이 억지로 건국 30만 명과 맞추려는 시진핑의 의도는 자신이 통치하는 시기에 마오쩌둥의 신중국 건국과도 같은 새로운 중국을 만들었고, 마오쩌둥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처럼 현재 시진핑 자신도 이렇게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된 조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의 황금 연휴에는 이처럼 천안문 5성기 개양식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애국주의 홍색 여행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가 되고 있고, 마오쩌둥의 고향이나 공산당의 유적지와 주요 전투 격전지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세뇌된 구호 홍위병들의 애처로운 단체 홍색 관광도 매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중국 특색 홍색 관광. 세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편 9월 28일 진행된 이번 국경절 행사에서는 사전에 진행이 됐죠. 이전과 다른 장면이 연출되어 전문가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중국 건국 국경절 행사에서 축사는 지금까지 행정부의 수반인 국무원 총리가 해왔고요. 상징적인 5주년이나 10주년에서만 시진핑이 축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건국 74주년인데 중국 국가주석이자 중국 공산당 총석인 시진핑이 축사를 하고, 축사를 했어야 하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사회를 보면서 시진핑의 축사를 소개하는 해프닝이 연출되었습니다. 진풍경이죠. 게다가 시진핑은 연설 중에 발밑의 길은 순탄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는 그만큼 시진핑이 3년임 첫 해인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있고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시진핑 1인 천하가 완성된 올해 더 많은 내후 외환에 휩싸여 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지금 중국이 당면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 경제 불황에 대한 경기부양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기에 스스로 몰리고 있는 꼴인데요.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국무원 총리 리창 역시 경제 전문가가 아니었고 시진핑의 비서실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경제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을 흉내내어 개혁개방과 시장 자율화보다는 공동부유론을 주장하고 있고, 자신이 마오쩌둥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는 중국식 현대화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분배를 통한 내수 확대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노믹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시노믹스는 현재 중국의 경제 위기와 실업대란, 재정 적자와 부동산 버블, 고경기업 부패 등 산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탄식만 할 뿐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노선에 대한 조언이나 지적을 어느 누구도 시진핑에게 하지 못하는 경직된 1인 천하 체제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정책이나 발언에 대해 지적이나 비판받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을 뿐 아니라 뒤끝이 너무 강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결국 처참한 숙청을 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강조하는 공평, 질서, 자립을 의미하는 중국식 현대화와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론은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러나 실제 중국이 당면한 모든 경제와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곪다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사상이 경제를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걸 시진핑만 모르는 걸까요? 시진핑의 서슬퍼런 숙청 칼날이 두려운 주변 측근들은 갖은 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대등하게 시진핑과 마주보고 서서 한 손으로 잔을 부딪히던 리커창 전 총리와는 달리 현 총리인 리창은 이번 국경절 행사에서 허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시진핑과 잔을 부딪히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진핑 리스크의 현실이죠. 경제를 모르는 리창을 공무원 총리로 앉히고 지금은 마음대로 경제와 공무원을 주물럭거리는 시진핑은 눈의 가시였던 리커창 전 총리를 몰아냈지만 오히려 스스로 망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라는 이른바 중국식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